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2년 안 되게 유지하다가 이혼하고 지금은 돌싱으로 돌아온 지도 2년 넘었네요. 내 상처까지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가 뒤통수 거하게 맞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배신이라 충격도 꽤 컸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냥 씁쓸하게 또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어렸을 때 심장 박동기 수술을 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는데 그 후 부정맥이 생기고 맥박수가 너무 낮아 심장 박동기 수술을 받았었죠. 그런데 일반적인 심장 박동기 환자는 한번 수술하면 8년에서 10년 만에 기계만 교체하면 되는 간단한 수술을 받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기 기계가 깨져서 다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학창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해서 수술할 때 기계가 파손된 상태였거든요. 제가 심장이 안 좋다 보니 학교에서 무리한 체육 수업은 열애를 시켜주셨는데요. 그걸 안이 꼽게 본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왜 툭하면 수업에 빠지냐고 따졌었죠. 저는 심장병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저에게 하나도 안 아파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왜 거짓말하고 핑계 대느냐며 갑자기 구타를 했었습니다. 그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었는데 기계가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수술과 더불어 몸속의 기계 파손 조각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그 조각들을 오히려 꺼내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지내는데요. 겉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지만 체력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 외부 충격에 특히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장도 선천적으로 좀 좋지 않은 데다 학교 다닐 때 폭력을 당한 일은 큰 상처이자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씩씩하고 밝게 잘 살아갑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도 많고요. 저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서 피아노 전공으로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와 제가 찍은 사진을 본 그 남자가 제가 자기 스타일이라며 소개시켜 달라고 친구를 졸랐다고 하더군요. 저도 대학교 때 잠깐 사귄 남자친구 말고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었던지라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를 받고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쾌활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유쾌한 성격의 사람이라 저까지 덩달아 밝아지는 기분이었죠. 저도 그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되었고 저희는 알콩달콩한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 초반에 제가 심장 박동기 수술을 했었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재수술도 받았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남친은 저에게 수술과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잘 지내줘서 고맙고 기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저를 폭행했던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분노하고 화를 내주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자기 마음 마냥 이해하고 화내주고 공감해 준다는 게 참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왔고 저도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나이도 있는지라 결혼도 꿈꾸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 문제였는데요. 제가 체력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임신 자체가 몸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제 몸이 일반적인 상태는 아니다 보니 임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처음에는 자식을 꼭 보고 싶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남친은 이세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기에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헤어짐을 고했어요. 그 사람은 결혼도 빨리 하고 싶고 아이도 빨리 갖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결혼은 할지언정 아이 낳는 것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지만 또 좋아했기에 붙잡아 두는 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임신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결혼과 임신을 위해서라면 나하고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요. 사랑하는데 그런 문제로 헤어짐을 고한다는 게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다면 오히려 놓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헤어지자는 저를 악착같이 붙잡았어요. 저랑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아이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제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 거고 그렇기에 아이도 갖고 싶은 거라고, 네 몸이 안 좋아지고 힘든 거라면 굳이 아이 가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손주 바라실 거 아냐. 그렇긴 하겠지만 내가 잘 말씀드릴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부모님도 결국은 내 선택 따라주실 거니까. 그럼 자기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미안할 거 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무조건 아이 못 갖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때 자기 몸 상태 봐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남친은 아이를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라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예비 시부모님께도 말씀을 잘 드렸기에 이해를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셔서 네가 몸이 아프니 너무 무리 말고 광태랑 결혼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힘든 일 있으면 시부모가 아니라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하라고까지 하셨죠. 보통 시부모님들은 당연히 손주를 보길 원하실 텐데 저를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시는구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께도 이 이야기를 전했고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시부모님께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 결혼한다고 집까지 한 채 해주셨어요. 원래 부모님이 이사 가려고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평수도 큰 편이고 시세도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비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원래 사시던 곳에 계속 사시고 저희 결혼하면 거기서 살라고 해주신 거죠.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신혼집인데 그게 저희 부모님 도움으로 해결되니 저희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별다른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은 아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마트를 가거나 산책을 갈 때 아이들을 보면 귀엽다, 부럽다, 쟤는 몇 살이겠냐, 가족끼리 저렇게 다니니 좋아 보인다 등등의 얘기를 많이 했죠. 처음엔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점차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니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아이 얘기를 점점 더 많이 꺼냈습니다. 회사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예쁘다며 아기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TV를 보다가도 아이들이 나오면 자기도 아이랑 캠핑도 가고 공놀이도 하고 싶다는 얘기도 잘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저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갈수록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분명 저는 연애 때부터 임신이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자꾸 임신 얘기를 꺼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진지하게 남편에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미안한데 우리 아이 없이 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자꾸 아이 얘기 꺼내는 게 나는 좀 힘들기도 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색하면서 자기가 언제 아이 없이 살기로 했냐고 대묻더라고요. 아이 없이 살기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몸 상태 봐가면서 생각해보자고 했잖아. 분명 결혼 전엔 제 몸이 더 중요하다고 아이 없어도 둘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자고 했었는데요. 뒤늦게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달라진 태도가 속상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까지 느껴졌죠. 그런데 제가 아이 얘기를 하는 게 힘들다고 말을 꺼내고 나서부터 오히려 남편은 좀 더 노골적으로 임신 얘기를 자주 꺼냈어요.
제가 분명히 불편하고 힘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저에게 푸념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식을 가지고 싶고 아이 낳아서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싶대요. 부모님들도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손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데 우리가 소식이 없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냐면서요. 자기도 자식 낳고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 이뤄서 살고 싶은데 자기가 그렇게 큰 욕심 부리는 거냐며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이 제 입장에선 서운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임신은 힘들 수도 있으니 헤어지자고까지 했는데 그때는 붙잡아 놓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나 싶었죠. 제가 안 갖고 싶어서 안 갖는 것도 아니고 임신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못 가지는 건데요.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제 담당 주치의를 찾아가 임신 문제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의사 입으로 얘기를 들으면 남편도 마음을 달리 먹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제 임신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셨어요. 임신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낳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낳는 건 그렇다 쳐도 키울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수술 부위는 외부 충격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가방도 잘 멜 수도 없는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계속 안고 업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시더군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거죠. 출산 자체도 저한테는 너무 큰 무리고 육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담당 의사 선생님께 그러더군요. 일단은 낳으면 어떻게든 키우니까요. 라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로 남편과 또 다툼이 있었으나 남편은 여전히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에 점차 지쳐갔고요. 그러다가 그 후에 명절 때문에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네는 영 아이 소식은 없네. 준비는 하니? 라고요. 그 말에 저는 좀 벙쪘습니다. 분명 결혼 전에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어머님 아버님도 알겠다고 하고 저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저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병원 주치의를 찾아가서 얘기했다며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어머님도 아버님도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분명 전에 말씀드려서 다 알고 있으실 텐데 왜 이러실까 저도 마음이 답답했죠. 어머님 아버님도 제 얘기를 듣고 난 뒤 기분이 안 좋아지셨고 저도 자불안석이었습니다. 몹시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내야 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한마디도 하지 않던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아니, 엄마 아빠한테 그걸 굳이 다 얘기해야 돼? 임신 준비 안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당연히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아예 모르셨던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 계속 손자 생각만 하셔. 근데 임신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하냐? 우리 엄마 아빠 상처받는 건 생각도 안 해? 자기 진짜 너무한다. 내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아? 병원에서 내 상태 어떤지 다 들어놓고 왜 자꾸 임신 타령하면서 사람을 몰아붙이는데? 너는 왜 너 듣고 싶은 대로만 듣냐? 의사가 너 임신 안 된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 낳아도 잘못될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 확률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했지. 무조건 잘못된다고 낳지 말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 몸이 안 좋아질 확률이 분명 있는데도 반드시 임신은 했으면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너는 지레짐작해서 안 낳을 생각만 하느냐고. 제일 문제가 뭔 줄 알아? 네가 낳을 노력조차도 안 하는 거야. 나나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자식을 원하면 네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너는 그런 것조차 안 하고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잖아.
임신 그거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주변에 잘만 임신하고 잘만 애 낳아. 둘이든 셋이든. 나는 요즘 시대에 애 낳다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 거의 못 들어봤어. 물론 힘들겠지. 너는 보통 사람보다 몸이 안 좋으니까 더 힘들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잠깐이야. 낳는 순간에는 힘들지만 우리 아이 생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근데 왜 너는 매번 안 된다고만 하느냐고. 저는 남편 말 듣는데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분명 저를 이해해주고 제 몸 상태를 누구보다 헤아려 준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너무나도 고압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반드시 잘못되는 건 아니니 아이를 가지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임신하려고 결혼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 몸에 그렇게 해가 된다는데. 분명 결혼 전에도 얘기했는데 왜 이제 와서 말이 바뀌고 나한테 강요하냐고. 내 몸에 문제가 생겨도 애만 가지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 하는 소리가 그놈의 심장박동기 소리. 그게 뭐 그렇게 위험한 거라고 맨날 그거 들먹이는데. 가만 보면 자기도 그 심장박동기 들먹거리면서 뭐든지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 톡 까놓고 그게 죽을 병도 아닌데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저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분노보다는 절망과 슬픔이 더 컸습니다. 평생을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주며 부부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본인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저한테 죽을 병 아닌데 오버하느냐, 쉽게 살려 하느냐며 비난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기가 막혔고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더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혼자서 난리치더니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의 행동도 너무 슬프고 힘들고 남편이 너무한다 싶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아파서 아이조차 갖기 힘든 걸까 우울하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말 맞다나 내가 내 질환을 핑계 삼고 있었나 싶은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그날 저는 몇 시간 동안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며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남편과 저는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죠. 저는 성격상 싸우고 그 불편한 분위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먼저 사과하거나 풀곤 해요. 그래서 연애 때나 결혼하고 나서도 좀처럼 싸우는 일이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도 남편에게 너무 실망이 커서 먼저 풀고 싶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먼저 안 푸니까 남편도 안 풀었고 그렇게 점차 서로 대화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게 일주일, 2주일, 결국 달이 지나가더라고요. 집에 와도 각자 할 일하고 밥도 각자 차려 먹고 진짜 필요한 대화가 아니라면 아예 대화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이서방하고 한번 집에 놀러 오라고 하시길래 그냥 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고 물어보셔서 결국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자 부모님도 엄청 속상해하시고 화가 나셨어요. 저 몸 약하고 안 좋은 거 결혼 전에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말이 바뀌고 임신을 강요하느냐면서요. 그 일로 남편과 제 사이는 갈수록 소원해져 갔고 저도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지내야 되는 건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대화를 거의 안 한 지 3개월 정도 넘어갔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진짜 딱 필요한 대화 말고는 거의 대화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얘기를 하자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고 얼마 뒤 남편이 그러더군요. 서로 대화 안 한 지도 꽤 됐는데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임신에 대해서 네 생각은 똑같은 거지. 무슨 생각? 임신할 생각 곧 죽어도 없는 거 말이야.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임신할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본론만 얘기하자고. 너 임신할 생각 없잖아. 그치? 그래 맞아. 그럼 얘기 끝났네. 우리 이혼하자.
남편 입에서는 이혼 얘기가 불쑥 나오더라고요. 냉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혼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막상 남편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혼 얘기를 들으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그래. 임신에 대해서 서로 가치관이 안 맞는 것도 이혼 사유 아니겠어?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네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임신을 강요하는 게 이혼 사유겠지. 뭐라고? 됐다. 길게 말 섞고 싸우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도 이혼에 동의하는 거지. 너 진짜 네 마음대로구나. 애초에 헤어지자는 사람 꼭 임신할 필요 없다고 결혼해달라고 매달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아이 갖고 싶으니까 이혼해달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인간이었어? 너야말로 자꾸 곡해하지 마. 네 상황 봐가면서 아이 얘기는 다시 하자고 했지. 무조건 안 갖겠다고 한 적 없어. 나는 이세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세가 중요한 사람이면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네가 이 정도로 비협조적으로 나올 줄 몰랐으니까. 몸 상태가 좀 안 좋아도 네가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정 떨어지지 않았어. 정은 누가 떨어졌는데 떨어졌어도 내가 더 떨어졌어. 아, 그러니까 길게 말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얘기 끝났네. 서로 정 떨어졌으니까 그냥 깨지자고. 같이 살아서 뭐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당할 줄은 몰랐죠. 남편이 너무 집요하게 이혼 요구를 하길래 저는 임신이 아닌 다른 이유라도 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혼 요구하는 이유가 뭐야?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겼니? 사람 몰아세우지 마. 너랑 나랑 쪽내는 이유는 임신 문제랑 네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니까. 저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치가 떨려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다가도 또 한편으론 저런 인간이랑 저 역시도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고 분통은 터지지만 나 역시도 그냥 이혼하고 끝내는 게 차라리 정신건강에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후 저는 진짜 이혼 사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를 소개시켜줬었던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미영아, 실은 네 남편 있잖아, 광태. 여자 있는 것 같아. 뭐? 나도 동창한테 건너들었는데 광태가 어떤 여자랑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거 봤다더라. 걔도 광태랑 같은 반이어서 알거든. 여자? 너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인간이 그러면 그렇지 싶었습니다. 지가 딴짓하고 있으니 저한테 핑계 잡아서 이혼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어디 두고 보자 증거 잡아서 위자료 받아내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이 얘기를 했고 부모님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 아빠 아시는 친구분이 과거에 심부름센터 일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손 떼시고 다른 일을 하시지만 믿을 만한 사람은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에게 남편 직장이며 신상 정보를 넘겼고 2주 정도 뒤에 증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애견용품 관련 사업체를 작게 운영 중이었는데요. 남편과 같이 일하는 친구 2명에서 3명이 회사 인원의 전부입니다. 작은 사업체인데도 단독 대표도 아니고 공동대표였던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 허세는 있는 편이라 사업한다며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남편과 바람난 상대 여자는 20대 초중반으로 남편보다는 9살 어린 여자였어요. 9살이나 차이가 나는 유부남 아저씨를 만나는 거 보니 남편에게 돈이 좀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만나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둘이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자 집에도 남편이 자주 놀러가고 왕래가 잦다고 했습니다. 둘이서 만나는 증거 사진은 다 받았고요. 저는 그걸 토대로 위자료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지가 먼저 바람 펴놓고 임신과 제 건강 상태를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다니 정말 치떨리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에 못 보던 신발들이 있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들어가 보니 시부모님이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왜 오셨을까 황당했죠. 어쩐 일이세요? 왔으면 여기 좀 앉아봐라.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네 사이 안 좋은 지 꽤 됐다며? 각방 쓰고 대화도 안 한다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서 뭐 하겠니? 그냥 이혼해라. 우리 집은 아이가 중요한데 미영이 너는 애도 못 낳겠다고 그러고 우리도 그냥 두고 보긴 힘들 것 같다. 그 말을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지네 엄마 뒤에 숨어서 모른 척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혼에 관해서 더는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 부모님까지 불러온 건가 싶었습니다. 저 황당한 기분으로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증거 사진들 몇 장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뿌렸죠. 제 핑계 좀 그만 대세요. 어머님 아들 바람나서 저한테 이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과 아버님도 그 사진을 보고 엄청 놀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당황스러운 얼굴로 힐끗힐끗 눈치만 보시고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아,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요. 어머님 아버님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 바람피는 거? 어머님 아버님은 눈치만 보고 말은 못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죠.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아들 바람피는 거 뻔히 알고 계셨으면서 도리어 제 탓하면서 이혼 요구하세요? 아니 근데 너는 이 사진들을 어디서 났니? 너 설마 광태한테 사람이라도 붙인 거야?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네가 뭔데 함부로 사람을 붙여? 네가 캥길 게 없으면 그게 뭔 상관이겠어. 근데 결국 네가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다 나오네? 네가 인간이냐?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광태가 바람난 것도 알고 보면 결국 네 잘못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는 얼마나 자기 자식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도 그렇고. 근데 너는 애 안 가질 거라고 했다며. 저 그 말에 소리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일부러 안 가진다고 한 거예요? 제 건강 상태 때문에 임신은 어렵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제 와서 몰랐던 것처럼 이러시냐고요. 얘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깜짝아. 순한 줄 알았더니 이제 본성질 나오네. 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결혼을 했으면 임신하는 것도 되든 안 되든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심장 수술한 것만 들이밀면 끝이야? 애초에 심장 수술까지 한 하자 있는 며느리를 우리가 받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진짜 말도 안 통하고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누가 받아달라고 했어요? 헤어지자는 저 붙잡은 게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아들은 보란듯이 바람 폈잖아요. 그래요. 이혼해줄게요. 저도 저 사람하고 더 살고 싶은 생각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런데 바람? 이건 아니죠. 저 이거 소송도 걸 거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도 다 알릴 겁니다. 이혼을 해도 순순히는 못 해주죠. 알려. 누가 뭐래? 네가 뭐라고 해도 결국 네가 임신하기 싫다고 온갖 핑계대다가 결국 이혼하는 것뿐이야. 그래 맞다. 네가 못 낳아준다고 한 그 아이 경희가 낳아준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거면 됐다. 어머님이 그 말하시고 아차 싶은지 입을 틀어 막으시더라고요. 남편과 아버님도 놀라서 낭패스러운 얼굴이고요. 아,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이토록 다 제쳐두고 이혼 노래를 부르시는구나 싶었죠. 임신했다고요? 그 여자가? 제 물음에도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그래, 너는 하기 싫다고 했던 그 임신 경희는 했다. 이름까지 아주 친근하게 부르시네요. 벌써 며느리 다 됐나 봐요. 우리 입장에선 결국 손주 임신했다는 경희한테 마음이 더 쓰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어련하시겠어요. 그래요. 아들 이혼시키고 재혼도 시키고 손주도 많이 보세요. 당신 이 집에서 당신 부모님 데리고 당장 나가. 뭘 나가? 바람 피더니 머리까지 돌대가리 됐니? 이 집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이야.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지 모르고 우리 아빠가 집까지 해주신 게 기가 막힌다. 뭐? 쓰레기? 너 말 다 있냐?
나가세요. 아들 데리고 나가시라고요. 야, 어디다 나가라 마라 그래?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전화 받자마자 오시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혼할 건 맞지만 이렇게 사람 바로 쫓아내는 게 어디느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잠시 후 저희 부모님도 집에 도착하셨어요. 저희 아빠 들어오자마자 남편과 시부모님께 나가라고 이 집에서 썩 꺼지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 가정 가구는 우리가 해갔다 어쩌길래 아빠가 이깟 것들 당장 보내줄 테니까 이 집에서 꺼지라고 했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서 소란이 있었고 결국 시부모님과 남편도 가정 가구 똑바로 보내라며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저희 아빠는 다음날 용달 트럭 찾아서 짐 싹 빼서 시댁에 보내버렸고요. 그 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혼 진행과 상간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증거가 충분했고 게다가 상대 여자가 임신까지 한 상황이니 무조건 제가 유리했죠. 반면 남편 쪽은 제가 불법으로 사람을 써서 증거를 수집했다고 그걸로 고소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저와 아빠 아시는 분이랑 함께 미행하면서 증거를 수집했다. 어떤 금전적인 사례도 하지 않았다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같이 미행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기에 다행히 참작이 되어서 남편의 고소권은 없던 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협의로 진행했고 위자료 소송만 진행했기에 다행히 짧은 소송 끝에 판결문과 위자료를 받고 소송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서 일부러 안 들으려고 차단을 했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남편 얘기는 그냥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다시 원래의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집도 부모님이 저보고 그냥 살라고 하셔서 남편만 없다 뿐이지 저 혼자 계속 살았고요. 남편과의 이혼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혼이 마무리되고 8, 9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친구에게서 너무 어이없고도 고소한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지 않아 했기에 전 남편 얘기는 일부러 아예 하지 않던 친구였는데요. 그래도 이 얘기는 너도 알아야 된다면서 꼭 얘기해 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광태 말이야, 너랑 이혼하고 그 어린 여자랑 다시 재혼을 하니 어쩌니 했거든. 그 여자애가 그때 광태 임신했다고 그러고. 맞아, 그때 그랬지. 지금은 나았니? 그 말에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 웃는 겁니다. 낳긴 몰라. 낳을 애가 애초에 없었는데. 그 말에 저는 황당해서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와, 그 여자애 진짜 보통 아닌 것 같더라. 나도 너 광태랑 그렇게 되고 광태랑은 연락 끊었거든. 너무 정 떨어져서. 그러다가 다른 동창한테 건너 들었단 말이야. 광태가 너랑 이혼도 하기 전에 그 여자랑 같이 산다고 하고 재혼도 할 거라고 그랬대. 그런데 그 여자애는 광태가 사업한다 그러고 차도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또 집도 좋은 데 살았잖아. 너네 신혼집 말이야. 거기 되게 비싼 데였잖아. 그랬지. 아빠가 나 결혼한다고 살라고 하신 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애도 광태네가 제법 잘 사는 줄 알았나 봐. 그 집도 광태네 집인 줄 알았던 모양이고. 그래서 광태랑 바람 피면서 임신했다고 그랬나 본데 알고 보니 임신이 아니었대. 임신도 아닌데 임신이라고 거짓말했던 거지. 정말? 그 여자의 말로는 자기도 임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그랬다는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 애초에 뻥쳤던 것 같아. 광태계가 임신 가지고 이혼 한 해 만에 하니까 지가 임신했다고 한 것 같아. 근데 막상 광태 이혼하고 꼬라지 보니까 별 볼 일 없잖아. 그 외제차도 리스라며? 맞아. 게다가 광태하는 사업도 그냥 그렇잖아. 맞아. 그냥 직장 다니는 월급보다도 못 벌 때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광태 걔가 별 볼 일 없는 거 눈치채고는 그 여자애도 바로 마음 바꿔 먹었나 보더라고. 사실 애 없었다고, 임신 안 했었다고 폭탄 던지고 연락 두절됐대. 광태랑 광태네 부모님은 새 며느리라고 그 여자애 사는 집세까지 해줬다는데 그거 싹 들고 도망갔다던데?
친구가 해주는 말은 너무 놀랍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벙찐 채로 듣고 있다가 물었죠. 그 여자는 도대체 뭐야? 모르지. 꽃뱀인지 뭔지. 근데 그 여자도 진짜 골 때리지 않냐? 골라도 광태 같은 애를 골라.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황당하고 전 남편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어이없네. 근데 있잖아. 진짜 황당한 얘기는 따로 있다? 이것보다 더 황당한 얘기가 있다고? 뭔데? 광태 무정자증이래. 뭐? 저는 그 내연녀 얘기보다 이 얘기에 더 놀랐습니다. 전 남편이 사실 무정자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때문에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광태개가 그 여자애한테 뒤통수 맞고 나서 검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정자수가 거의 없고 무정자증이래. 광태개는 지가 무정자증인 줄도 모르고 너한테 그렇게 임신 타령했던 거지. 너무 어이없지 않니?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멍해졌습니다. 전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니.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으니까요. 확실한 거냐고 물어보니 친구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 남편이 무정자증 판정받고 술 먹고 다른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헤어진 것도 후회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애초에 씨 없는 수박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임신 타령하다가 그런 꽃뱀 같은 여자한테 당하고 이혼하고 돈까지 털린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아이 갖고 싶다고 이세를 원한다면서 제 몸 상태 가지고 비난하고 부담 주고 사람 피말렸는데 정작 본인 몸 상태는 더더욱 임신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만약 전 남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를 위해서 임신을 포기한 척 착한 남편인 척하며 속이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마냥 고마워하며 살았을 테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친구는 진짜 고소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너무 황당해서 처음엔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전 남편 꼬라지가 너무 우습고 그제야 고소하다 싶더라고요. 결혼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랐던 그 남자. 결혼 전엔 저를 다 이해해주고 위해주는 척 해놓고 결혼 후엔 제 탓하면서 본인 원하는 것만 강요했던 전 남편. 지가 지발등 제대로 찍은 것 같습니다. 이세를 가질 수 있는 몸도 안 되면서 그토록 임신 타령했던 게 생각할수록 우습기만 하고요. 저만 있으면 된다며 사탕 발린 소리 하다가 결혼하고 나선 지 멋대로 저를 휘두르고 후려쳤던 그 인간. 더 길게도 안 살고 쫑을 낸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싶습니다. 아이도 좋지만 저는 제 몸, 제 건강도 너무 중요합니다. 제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아이도 잘 기를 수 있는 건데 저를 무슨 애 낳는 기계 취급하며 몰아붙였던 전 시댁과 전 남편. 그렇게 노래 부르던 이세는 아마 힘들 것 같으니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